임플란트를 한 곳이 붓고 피가 나요. 임플란트 한 곳에서 냄새가 나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종종 오시는데요. 임플란트 주변에서 피가 나고 염증이 생겨 뼈가 내려가는 경우를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하는데요. 힘들게 한 임플란트가 그렇게 되면 굉장히 속상하시겠죠? 그리고 간혹 그런 부작용이 무서워서 임플란트를 안 하고 그냥 다 뽑고 틀니를 하겠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임플란트 괜히 했나 싶고 걱정스러운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내용 끝까지 잘 들으시면 어떻게 해야 임플란트를 오래오래 쓸 수 있는지 힌트를 얻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18년차 보철과 전문의 정유석입니다. 요즘 임플란트 굉장히 많이 하시죠. 임플란트 1개, 2개에서부터 많게는 전체 임플란트까지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요. 내가 한 임플란트가 한 10년, 20년 문제없이 오래 가고 이렇게 뼈가 내려가고 녹는 게 아니라 오히려 뼈가 자라난다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이 케이스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케이스는 이제 토마스 링켄비시우스라는 외국 치과 연자분 케이스인데요.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2년도에 심었던 임플란트가 2024년도로 넘어가면서 오히려 뼈가 이렇게 자라 내려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강의하시는 내용이 제로본 로스라는 컨셉인데요. 이제 한국말로 해석하면 이제 뼈가 안 내려간다 이런 의미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임플란트를 어떻게 해야 이렇게 뼈가 안 내려가고 오히려 이렇게 뼈가 자랄 수 있는지, 이제 많은 분들은 잘 모르시는 7가지 원칙 중 중요한 의미 있는 4가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첫 번째, 이제 잇몸의 두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 잇몸 밑에 이제 뼈가 있잖아요. 뼈 안에다가 이제 임플란트를 심게 되는데 이 잇몸의 두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잇몸을 어떻게 쉽게 생각하면 약간 보호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한쪽 임플란트를 심어놓고 잇몸이 4mm 정도로 굉장히 두꺼웠었는데 그 다음 임플란트는 똑같은 임플란트를 심고 위치가 비슷했는데 이제 잇몸이 2mm로 얇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잇몸이 4mm 정도 있는 임플란트는 전혀 뼈가 안 내려가고 저렇게 잘 유지가 됐는데 이제 2mm로 잇몸이 얇았던 경우에는 오히려 임플란트 주변에 뼈가 좀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이 실험에서 보통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임플란트 주변에 잇몸이 한 4mm 정도는 돼야 이게 보호막 역할을 하는데 그게 부족한 경우에는 몸에서 이제 보호막을 만들기 위해 뼈를 녹이면서 오히려 잇몸이 두꺼워진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잇몸의 두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임플란트를 디지털을 이용을 해서 가이드를 이용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여기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잇몸 두께를 재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 3mm 이상 깊이가 되게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좀 신경을 쓰면 아무래도 제가 이제 실수를 해서 잇몸뼈가 내려간다거나 그런 부분을 많이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할 때 잇몸 두께를 최소 3mm 정도 이상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이제 시멘트를 쓰는 것보다 이제 나사 형태의 임플란트 보철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임플란트를 심고 이제 위에 머리를 올릴 때 접착제를 이용해서 접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접착제가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남아있게 되면 여기 오른쪽 맨 아래 사진처럼 잇몸뼈가 저렇게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잇몸뼈가 저렇게 내려가는 거를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피도 나고 고름도 나고 심지어 이제 임플란트가 흔들려서 망가져서 빼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많은 부분이 시멘트가 남아있음으로 해서 저런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연자분도 7가지 비밀 중에 하나로 가급적이면 시멘트를 쓰는 것보다 시멘트를 쓰지 않는 그냥 나사로만 조이는 타입을 쓰는 걸 추천한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시멘트를 쓰는 보철보다는 이제 나사 형태의 유지형의 보철을 가급적 선택을 하는 편입니다. 세 번째, 임플란트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머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머리를 만들 때 이 보철물의 모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머리가 있으면 중간에 이제 잇몸에 묻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잇몸에 묻히는 부분이 이제 빵빵한 것보다 이렇게 약간 오목하니 약간 잘록한 게 좋거든요. 아까 잇몸이 두꺼울수록 좋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빵빵하게 되면 잇몸이 얇아지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나중에 잇몸이 내려가거나 그런 부분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어서 잇몸 부분을 오목하게 만들어서 잇몸 두께를 충분히 확보해 주는 게 좋다. 그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잇몸 부분이 이렇게 오목하면 좋다고 했는데 이 오목하는 것도 각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45도로 확 넓어지면 임플란트 주변에 나사산 하나 정도로 지금 뼈가 내려간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너무 확 넓어지는 건 굉장히 좋지 않고 각도는 보통 한 15도에서 25도 정도로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게 좋거든요. 그럼 여기서 아까 또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아까 잇몸의 두께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임플란트를 좀 깊게 심어야 올라올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오기 때문에 임플란트
임플란트를 너무 얕게 심으면 어쩔 수 없이 치아를 갑자기 넓어지게 만들어야 돼서 아무래도 안 좋게 되고 잇몸뼈가 좀 내려가는 저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임플란트를 좀 깊게 심고 저런 보철물에 올라오는 형태까지 좀 고려해서 임플란트 보철을 만들면 임플란트 뼈가 내려가는 게 덜하게 조금 더 오래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 가급적이면 이제 임플란트 머리를 만들 때, 보철을 만들 때 생체 친화성이 좀 좋은 재료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제가 이제 지르코니아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그 연자분이 이제 강의하시는 그 표에 나오는 그 사진인데 한쪽은 지르코니아부터 이제 반대편은 이제 일반 세라믹까지 다 보이는데요. 이제 생체 친화성이 가장 높은 재료는 순서대로 보면 지르코니아가 가장 좋고 그 다음에 티타늄. 티타늄도 임플란트를 해서 뼈에 심어도 이제 붙는 게 생체 친화성이 좋아서 붙는 거잖아요. 그 다음은 이제 세라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자분이 보여주는 영상 중에 요거를 보시면 아 이게 지르코니아 이렇게 좋구나 조금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요. 영상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제 왼쪽은 지르코니아로 보철을 만들었고 오른쪽은 세라믹으로 보철을 만들었습니다. 저렇게 바람을 불 때 지르코니아는 잇몸이 하나도 안 벌어지는데 세라믹 같은 경우 잇몸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세라믹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거칠 부분도 있고 지르코니아는 굉장히 이게 활택하거든요. 지르코니아는 바람을 불어도 저렇게 펄럭펄럭거리지 않고 잘 붙어 있는데 아무래도 세라믹은 상대적으로 좀 펄럭펄럭거리는 걸로 봐서 얼마나 이제 지르코니아가 생체 친화성이 좋은지 이 연자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영상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영상을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거든요. 이 연자분이 또 이제 강의를 하면서 보여줬던 사진인데요. 여기 보시면 지르코니아 보철을 이제 하고 나서 보이는 하얀색 부분이 이제 지르코니아가 드러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10년이 지나서 이제 비교 사진을 했는데 잇몸 부분에 이제 지르코니아 이렇게 노출돼서 내려가 있었는데 오히려 잇몸이 자라 올라와서 여기 하얀 지르코니아 부분은 오히려 메꿨거든요. 물론 뭐 지르코니아를 썼다고 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겠지만 지르코니아가 생체 친화성이 좋구나 이런 부분을 조금 보고 넘어갈 부분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좀 언급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임플란트를 오래오래 튼튼하게 쓰기 위한 고려사항 중에 이제 뼈가 내려가지 않고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로본로스 컨셉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려사항은 7가지 중에 제가 크게 4가지를 봤는데요. 첫 번째, 이제 잇몸 두께가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가급적이면 시멘트를 쓰는 것보다 나사 고정 방식을 좀 추천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보철물을 만들 때도 약간 오목하게 잘록하게 만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번째, 가급적이면 생체 친화성이 높은 지르코니아 보철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고려사항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지켜서 환자분들 이제 임플란트 하셨던 게 이제 오래오래 잘 사용도 하시고 식사도 잘 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고요. 혹시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